김정은의 표창장까지 받았던 네. 그런 김정은도 알아주는 그런 고위 외교관이었는데 이런 분이 북한 체제를 결국은 버리고 대한민국에 왔다는 거는 정말 그만큼 북한 체제에 대한 예. 그런 염증 또 북한 체제를 밑부리채 흔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엘리트 외교관의 이딴 탈북은 북한 내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낸 걸로 봐야 할 겁니다. 영국에서 북한 공사로 근무하다 지난 2016년 망명한 태영호 전 의원 모시고 북한 내 기류를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태 의원님, 저희가 단독 보도한 내용부터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프랑스에 주재하던 외교관 가족이 미국으로 좀 망명을 했다. 저희들이 단독 취재한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난해 말부터 이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네네. 지금 설금 이런 얘기가 이제 북한 외교가에서 나돌았고 네네. 지금까지 현재 확인된 데 하면 프랑스에서 지난해 말에 외교관 두 가족이 탈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중에 한 가족은 정말 저하고 대단히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내던 그런 절친의 이제 가족이고요. 예. 단 그들이 지금 오늘 보도한 것처럼 과연 미국으로 갔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왔는지 프랑스에 지금 남아있는지 이 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태 의원님 말씀은 여하튼 저희 TV조선 보도가 맞다는 걸 한번 확인해 주신 셈이 되는 거고요. 두 가족이 대사관 밖으로 탈북한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프랑스 파리엔 대사관이 없고 대표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정도의 그 프랑스는 북한과 공식 수교 관계는 없지만 거기에 유네스코 국제 기구가 있고 또 프랑스와 북한은 오래전부터 총대표부급 관계, 그러니까 외교관계 바로 직전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 대표부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에 있는 북한 대표부의 지위는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라든가 베이징, 모스크바, 그다음 스위스 제네바 이런 큰 대표부들의 버금가는 그런 아주 상당히 중요한 대표부이고 거기에 파견되는 이제 외교관들은 정말 북한 외교가에서도 정말 채로 치고 또 채서가는 최고의 엘리트 그런 외교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족이 탈북을 했다면 북한 내부에 상당한 뭔가의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그 가족이 이제 탈북한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도 더 이제 단속과 통제가 심화됐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국에 온 리일규 참사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국내에서 직접 만나셨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던가요? 그 본인은 이제 대단히 그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 외국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한국으로 귀순 망명했다고 할 때 사선을 넘어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죽을 사자에 이제 그러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보다도 저는 이 이일규 참사와 같은 이런 경우가 저는 진짜 사선을 넘어온 케이스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조건과는 달리 쿠바에는 우리 대사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도 없고요. 본인이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본인도 이제 오늘 조선일보와의 단 인터뷰에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1시간이 정말 길었다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공항에서 파스포트 여권을 보던 경찰이 이거 북한 사람이네 라고 한 번만이라도 확인해 봤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북한 대사관을 탈출해서 공항까지 오는 그 시간에 북한 대사관에서 발견하고 북한 쿠바 당국에 이 행불 그 요청이 됐다고 요구만 했더라면 그냥 바로 잡히면 그러면 쿠바에서 바로 북송되는 그런 이제 저는 상황이었고 결국 쿠바에 우리 한국 대사관이 없으니 쿠바를 벗어나서 삼국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삼국에서는 그런 북한 외교관이 그날에 온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비행장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여권이 아니고 북한 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에 간 그 사람들도 아연에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대단히 이제 고민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적인 거는 그 순간에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좀 연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그 현재 있는 우리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들이 공항에 다 나왔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나라 그 경찰들과 이민국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요건은 비록 북한 요건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북한을 이탈할 결심을 하는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어필해가지고 결국은 그러한 생사의 고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북한의 최고 우방국이 쿠바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있는 외교관, 거기도 아주 엘리트고 네. 지난번에 그 무기를 또 가져간 걸 네. 해제하는 공을 세워서 네. 훈장까지 받았단 말이죠. 네. 그 엘리트 외교관이 탈출한 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일 텐데요. 저도 상당히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지만 이 2.19 참사는 북한에서도 대단히 그 고위 남미 통에 속해 있고 네. 오늘도 보도됐지만은 파나마에서 북한 청천강호가 옥류됐을 때는 네. 직접 현지에 가서 협상을 잘 벌려서 그 배를 빼내었고 그로 인해서 김정은의 표창장까지 받았던 네. 그런 김정은도 알아주는 그런 고위 외교관이었는데 이런 분이 북한 체제를 결국은 버리고 대한민국에 왔다는 거는 정말 그만큼 북한 체제에 대한 예. 그런 염증 또 북한 체제를 밑부리채 흔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이 뭐 북한 내부로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외교관들, 북한 외교관들이 외부에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 뉴스를 접할 텐데 네. 동료라든지 이런 것들 없을까요? 그 당연히 동료가 이제 일겨 있죠. 북한은 어느 대사관에서 누가 이제 탈북했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기 전에 먼저 내부망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어느 대사관에서 누가 탈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단속과 통제를 더 강화해라라고 알려주는데 저도 북한에서 외교관에 있을 때 누가 탈북했다라는 그런 전보문을 이제 볼 때마다 나도 어느 한때인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갈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엘리트 외교관들의 있던 탈북, 가족들까지 지금 연쇄적으로 지난해 네. 말에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북한 외교관들이 이제 많이 고민하는 지점은 본인들은 이미 북한에서 살 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이제 북한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할 자녀들에 대한 미래. 그 걱정이 대단히 이제 큽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 외교관들의 그런 심중에 대해서 오늘 2.19 참사가 인터뷰에서도 고백했지만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간부들과 북한 주민들이 조금만 더 참으면 잘 살 수 있겠지 했는데 최근에는 뭐 김주애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는 남과 북은 영원히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진다. 통일은 없다라고 통일이라는 글자 자체도 지금 다 없애버린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좌절감들이 생기고 정말 북한 주민들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영원히 미래가 없구나 이런 좌절감이 대단히 지금 최근에는 이제 끌어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